내 이상형은 뉴진스 말고 다른 가수를 말하는 사람이야. 이건 사실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제 이상형이 아니고 저의 친한 동생이 말한 건데요.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나온 답변이었어요. 이 말은 결국 이 뜻이거든요. 남들 다 좋아하는 거 말고 진짜 자기 취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뉴진스는 모두가 다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진짜 자기 취향이 묻어나는 좋아하는 가수도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거죠. 사실 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취향이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취향은 그냥 좋고 싫고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취향이 확실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뭔가 오래 좋아해온 게 있더라고요. 음식이든 취미든 장소든. 근데 전 아니었어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를 돌아봤거든요. 제가 이 대화를 나눈 게 20대 초였는데 그때 저는 진짜 취향이라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드러지는 저의 취향은 한 가지 정도? 음식 중에서 아구찜을 좋아한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취향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없다는 거는 그냥 나를 잘 모르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취향의 범위가 음식뿐만이 아니라 책으로, 공간으로, 취미로 넓어져 가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나만의 세계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뒤늦게라도 저를 알아가면서 저의 세계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나만의 선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만의 음료를 찾는 일이거든요. 너무 사소하고 별거 없죠. 근데 취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일단 취향이 오랫동안 좋아한 거라고 했잖아요. 좋아하는 걸 찾아보려면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주 여행 다니기 이런 거는 마음도 크게 먹어야 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음료는 비용 부담이 없고 실패를 해도 그 음료를 마시는 동안에서 끝나요. 너무 좋죠? 왜 근데 음식이 아니고 음료냐? 음식은 그 식당 매뉴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음료는 약간 가동 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샤추처럼 아이스티에 샷 추가해서 내 맘대로 변화를 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식당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김치찌개에 삼겹살 구운 거 넣어주세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내가 나한테 맞을 것 같은 선택을 다양하게 해보고 더 뾰족한 나의 취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뭔가 취향이 많이 갈릴 것 같은 신기한 전통주를 들고 산으로 왔어요. 뭔가 이 전통주를 보니까 산이랑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나무도 보고 이런 자연에서 이 신기한 전통주를 마셔보려고요. 이 그레이노트 시리즈에 나오는 전통주는 제가 다 먼저 맛을 보거든요. 왜냐면 주제랑 연결 지을 때 맛이랑도 이제 연결 지어서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번 거는 그냥 패키징만 보고 골라왔어요. 왜냐면 이름에서부터 뭔가 오늘 주제랑 딱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이름은 더덕해냈네. 사실 이 더덕이 산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산으로 왔는데요. 이름부터 뭔가 더덕으로 만든 거래요. 저도 지금 처음 맛을 보는 건데 어떠냐면 되게 신기해요. 더덕 맛이 나거든요. 더덕 맛이 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요구르트 맛도 나요. 더덕 요구르트 맛? 뭔가 쌉싸름한 거 좋아하시면 취향이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취향이 뾰족하고 여러 범위의 취향이 확고하게 있으면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따라다니더라고요. 아까 저에게 이상형 이야기를 해준 그 친구가 딱 그렇거든요. 생각이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옷, 액세서리, 취미가 딱 자기랑 잘 어우러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력이 엄청 강해요. 여러분 카페 가시면 대부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카페라떼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드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스타벅스를 되게 자주 가는데 원래 저도 카페를 가면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셨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안 마시던 걸 마시고 싶은 날. 그래서 돌체라떼를 시켰는데 그냥 궁금해서 두유로 바꿔봤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시럽 적게, 두유 많이, 커피는 한 샷만. 그러니까 제가 카페인이 잘 안 맞는데 커피 맛을 또 좋아해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서 회사 다닐 때 평일에는 커피를 아예 안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은 늦게 자도 되니까 금요일에만 마셨단 말이에요. 저의 소중한 커피데이. 돌체라떼 두유로 변경, 시럽 적게, 샷은 한 샷만. 이 비율이 저한테 딱 맞는 레시피였어요. 금요일마다 저만을 위한 커스텀 커피를 들고 회사를 출근하는데 진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냐면 주어진 선택지를 내 기준으로 다시 구성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나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 감각. 이게 내 취향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의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음료 커스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내 취향이 하나 늘어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 공간을 한번 의심해보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확실하게 취향을 쌓고 내 세계관이 넓어지는 방법이에요. 내 주거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내 취향이 묻어 나오세요?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이야기는 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설명란에 있는 타임라인을 타고 세 번째로 넘어가세요. 그런데 딱 생각해봤을 때 그냥 방이 생긴 대로 살고 있다. 딱히 내 취향 아니다 하시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거 공간이라는 게 작은 내 세상이거든요. 그 공간으로부터 내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공간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로 조금씩 채우다 보면 내 취향이 더 깊어지고 뾰족해지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 줄 알고 어떤 물건을 내 공간에 들였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내 마음에 들게 다시 손보는 과정,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가꿔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취향을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거든요. 이거 완전 저의 경험담인데요. 제 방은 거의 창고였어요. 집안의 잡동사니가 다 제 방으로 와서 그러다가 제 방을 뒤엎게 됐는데 제 추구미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요즘 힙한 카페나 음식점 가면 가게에 전반적으로 사진이나 포스터로 막 꾸며져 있고 막 식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있고 뭔가 되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엄청 조화로운 인테리어. 저도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 하얀색 빈 공간에 포스터나 작은 사진을 붙이려고 대충 자리를 한번 잡아서 붙여봤는데 그냥 흰색 공간 그대로 두고 싶은 거예요. 아기자기한 소품을 들이는 것도 자꾸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알았거든요. 아, 나는 미니멀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추구미는 이렇게 다양하게 알록달록 꾸며진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제 공간을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근데 제 옷 스타일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 성격도 제 평소 루틴도 뭔가 항상 미니멀해요. 그러니까 공간을 내 취향으로 꾸며가는 거를 한번 하면 옷이나 물건 고르는 안목이나 등등 나의 전반적인 취향이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나의 방에서 내 세계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귀찮을 것 같지만 꽤 재밌고 소소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무심코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선택한 물건들, 무심코 캡처한 화면들, 무심코 산 옷, 무심코 해본 활동 이런 게 이걸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한 것들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취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나는 취미가 없어 하면서 고민하던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직장인이고 야근이 되게 잦거든요. 그런데 퇴근하고 가끔 쿠키를 굽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만든 쿠키를 주면서 나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고 쿠키 만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근했으면 푹 쉬지 왜 갑자기 쿠키를 구웠어? 하니까 그냥 만들고 싶더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쿠키 만들면 안 힘들어? 물어보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쿠키 먹는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일 끝나고 나서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는 거 그렇게 무심코 하는 게 나의 취향인 행동인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기분이 안 좋을 때 쿠키를 굽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룰 수 있는 상태. 특히 나만의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다룰 도구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찾는 거예요. 지적 허영심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참 뭣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나를 은근하게 높여주는 상징물들이 있거든요.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전시 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중 제일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지금 뭐 해? 했을 때 나 핸드폰에 이거보다 나 책 읽어. 이런 말을 뱉는다. 이게 자기 충족감을 진짜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냥 책 본다고 하는 말 자체로도 이런 충족감을 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 마음속에 있다. 이거는 진짜 내 안에 솟아난 소나무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아무도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냥 혼자 되게 든든해지거든요. 여지까지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서 못 읽겠다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건 아직 나랑 맞는 책을 못 만나보신 거예요. 만화책 읽으면 그 다음 편이 궁금해서 쭉 읽게 되는 만화가 있잖아요. 책 중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궁금해서 그 다음 장을 피게 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 한 권을 찾아서 그 결이랑 비슷한 거 아니면 그 작가님이 쓰신 다른 책 그것도 아니면 그 책에 소개된 인용된 책을 골라서 읽다 보면 자꾸 저장하고 기억하고 싶어지는 문장이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유심히 보면 나의 취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책을 내가 좋아하는 책으로 한 권 삼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마음에 두면 좋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세계관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거든요. 근데 나의 취향인 책이 마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든든해요. 그런 나를 향한 충족감이 꽉 차오르면 자꾸 내 영역을 더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안에 내가 아끼는 문장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다는 게 나를 다시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의 세계관을 만드는 장치를 하나 마련하는 거거든요. 내 사고방식의 뿌리를 내가 직접 고르는 경험이죠.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책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책을 읽었다는 것은 그 책을 읽기 전과 달라진 부분이 하나라도 있는 것. 이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내면의 취향을 하나 넓혀보자고요. 나만의 커스텀 음료 찾기, 내 주거 공간을 나의 마음에 들게 조금씩 바꿔보기, 무심코 한 것들에 집중해보기,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찾기,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내 취향을 넓히고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생활에서 직접 해보시기 쉬운 것들로 말씀드려봤어요. 내 취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경험을 많이 늘려보는 일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더덕 전통주도 누군가한테는 별로일 수 있겠죠? 더덕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나의 취향을 만나는 일, 이걸 반복하면 나만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 취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나랑 친해야 되거든요. 나랑 안 친하신 분들,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노트 4편을 기다려주세요. 나와 친해지는 저만의 방법들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엔 저의 이야기로 만나고 다다음 주에 그레이노트 4편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레인마인드 서인이었습니다.